민두식, 내가 만든 지옥 내가 오늘 닫아줄게. 스텔라 장은 오늘도 민두식의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늘 그렇듯 고급 외투에 손톱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차림이었는데요. 오늘은 이상하게 눈빛이 너무 고요했어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민두식은 여전히 말을 못하는 척 누워있었지만 안 들리는 척 눈만 반쯤 뜨고 장여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또 와서 울겠지. 또 핏줄 타령하겠지. 속으로 그렇게 비웃으면서도 어떤 불길한 예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스텔라 장이 침대 곁으로 다가와 의자를 끌어안더니 낮게 중얼거렸어요. 민 회장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끝낼까요? 그 말과 동시에 스텔라 장의 두 손이 민두식의 목을 향해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위협하나 싶었는데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설마 진짜로? 민두식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연극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버텨야 스스로가 더 큰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스텔라 장은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내 아들만 안 죽였어도, 내 손녀만 안 죽였어도,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 민두식, 당신이 날 괴물로 만든 거야. 눈물이 광기처럼 번져 있었지만 그 손은 미동도 없이 목을 조여갔어요. 민두식의 얼굴이 점점 벌개졌다가 창백해지기 시작했죠. 좋아, 더 줘요. 그래야 증거가 확실하지. 그 와중에도 민두식은 치사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에게 완전히 당해줘야 나중에 법정에서 살인미수로 확실히 묶을 수 있겠다고요. 스텔라 장의 손이 마지막으로 더 깊이 파고들려는 순간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장 여사님, 그 손 지금 당장 떼세요. 숨 넘어갈 듯한 긴장감을 뚫고 들어온 목소리, 바로 문태경이었습니다. 문태경은 스텔라 장이 민두식을 향해 품고 있던 증오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부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후에 민두식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솔직히 이 회장이 죽든 말든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죠. 그래도 문태경은 봤어요. 이 집안이 거짓으로 얼마나 쉽게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쉽게 죄를 덮어왔는지. 그리고 그런 판을 깨려면 지금은 민두식을 살려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스텔라 장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문태경이 낮게 말했어요. 여사님, 이건 분노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지금 이 손 그대로 두면 여사님 감방 가십니다. 스텔라 장은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이 인간이 내 아들 죽였어. 내 손녀 죽였다고.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야? 이게 죄야. 문태경은 일부러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네, 죄 맞습니다. 죄를 벌주는 건 법이고 법을 움직일 사람은 지금 여기 누워있는 이 회장입니다. 여사님이 손으로 직접 목을 조르는 순간 증인은 없어지고 가해자만 남아요. 그때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간호사, 경찰이 동시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미 문태경이 미리 신고를 해둔 상태였어요. 장씨,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스텔라 장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태주야, 태경아, 너희 둘이 나를 팔아. 나를 이 집에서 쫓아내. 좋아, 아주 좋아. 나 없는 세상이 얼마나 편한지 한번 잘 살아봐. 끌려나가는 스텔라 장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병실을 흔들었고 민두식은 겨우 숨을 들이마시며 간신히 중얼거렸어요. 태경아, 내가 날 살렸구나. 순간 문태경의 눈에 아주 잠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나도 이 인간이 죽어버리면 속 편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태경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아직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 치를 벌 다 치르게 하셔야죠. 스텔라 장도 민경채도 김선재도 공 실장도 전부요. 민두식은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살아난 게 아니라 다시 사냥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표정이었죠. 스텔라 장이 끌려가던 그 시각, 다른 쪽에서는 또 하나의 폭탄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폭탄의 주인은 언제나 어중간하게 웃고만 다니던 남자 김선재였습니다. 김선재는 스텔라 장의 집 서재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스스로도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타일을 고쳐 매며 중얼거렸죠. 좋게 끝낼 기회는 이미 지났지. 이제는 나도 물러설 데가 없어. 그가 스텔라 장에게 건넨 건 얇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 기록, 산부인과 기록, 전부 한 번에 묶인 폭탄이었죠. 그 봉투 속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민세리 민두식 친자 불일치. 민경채 친자 불일치. 루시아 본명 백설이 민세리 친자 일치. 부 김선재 친자 관계 99.9% 일치. 스텔라 장은 처음엔 말도 안 된다며 비웃었지만 김선재가 차분히 말했어요. 여사님, 세리는 여사님 손녀가 아닙니다. 정옷의 딸 아니고요. 제 딸입니다. 김세리. 그리고 세리 엄마는 여사님이 그렇게 미워하던 그 여자, 루시아. 본명 백설이죠. 그 순간 스텔라 장의 심장이 그대로 멎는 느낌이 들었어요. 불과 몇 시간 뒤, 이 여자는 민두식의 목을 직접 조르러 병원으로 갔고, 그날 하루는 통째로 파국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던 겁니다. 민두식이 살인미수 현장을 살아나온 바로 다음 날 또 하나의 파장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집안 전체를 집어삼킬 만한 규모였죠.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민강유통 본관 회의실로 민두식, 루시아, 문태경, 민경채, 세리, 공실장, 그리고 이사진들이 줄줄이 불려 들어왔습니다. 의자 하나하나에 앉는 소리만으로도 긴장이 느껴졌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민두식이 아니었어요. 뜻밖에도 늘 그림자처럼 숨죽이고 있던 모태주였습니다.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민 회장님 가짜 장례극과 요양병원 탈출 경위 공개. 둘째, 세리 양 출생과 관련한 친자 검증 결과 보고. 모두의 눈이 한꺼번에 얼어붙었어요. 특히 민경채는 친자 검증이라는 단어에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 검사 결과 또 뒤집혔단 말이야? 민두식이 겨우 몸을 일으켜 앉으며 종이를 한 장 꺼냈어요.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짚어 읽었습니다. 먼저 세리부터 정리하자고. 민세리 아니 김세리. 세리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백설이, 아니 루시아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민두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세리는 내 핏줄이 아니야. 경채 내 딸도 아니다. 세리는 백설의 내 딸이더구나. 그리고 김선재 내 딸이기도 하지. 순간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멈췄어요. 김선재는 이미 어느 정도 들킬 걸 알고 있었는지 입술만 비틀며 웃고 있었고 민경채는 그대로 얼어붙어 숨도 못 쉬는 표정이었어요. 거짓말이지. 아버지 이거 누가 조작했어요. 또 그 여자가 있지. 루시아 당신이지. 민경채가 절규하듯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사진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장 딸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티던 권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모태주가 추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에 공 실장님 이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20년 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근무하셨던 이름으로요. 공, 당시 출입기록, 교대 근무표, 신생아 인수인계 서류 전부 일치합니다. 공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모태주 씨, 그건 그땐 사정이. 민두식이 단칼에 끊었습니다. 변명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팩트만 말하지. 공 실장, 내 입으로 말해. 누구 아이를 누구 아이랑 바꿨는지. 공 실장은 결국 무너졌어요. 오랫동안 감춰온 죄가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세리는 루시아 씨 딸입니다. 20년 전에 경채 아가씨가 낳은 아기는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석에 있던 다른 산모아이가 너무 멀쩡하게 울고 있어서 순간 욕심이 났습니다. 이 아이라면 회장님 집안에서 잘 살겠지, 그런 미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경채 아가씨 딸과 루시아 씨 딸을요.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했어요.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죠. 루시아, 아니 백설이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러니까 내 딸을 당신이 빼앗아서 이 집에 던져놓고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라 경채 딸이었다는 거죠. 공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부짖었어요. 내 미수 아가씨. 그 아이가 민경채 씨 딸이었어요. 제가 두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경채의 다리가 풀렸어요. 그동안 원수처럼 미워하던 미소, 사고 소식을 듣고도 죄책감 대신 핑곗거리부터 찾았던 그 아이가 사실은 자기 뱃속에서 나온 딸이었다는 거죠. 말도 안 돼. 미소가 내 딸이었다고. 그럼 그 아이 죽게 만든 사람 나였다고. 민경채는 기침하듯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날아가 버린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맴돌았어요. 내 손으로 내 딸을 죽게 만들었네. 이 회의실 파국은 사실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칼춤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민두식은 공 실장을 쏘아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아 휘청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어요. 좋아. 세리는 내 딸도 아니고 경채 딸도 아니고 루시아와 김선재의 딸이다. 여기까지 인정. 그럼 두 번째. 민경채, 너. 모두의 시선이 민경채에게 쏠렸습니다. 검사해보니까 너도 내 핏줄 아니더라. 내 친엄마, 공 실장이지. 공 실장이 오열했어요. 회장님, 그건 제가 젊었을 때 아무도 모르게. 민두식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래, 내 사정 다 듣고 싶지도 않다. 중요한 건 딱 하나야. 민경채, 넌 내 딸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부로 파양이다. 사장 자리도 박탈. 집은 법대로 전부 정리해서 루시아에게 넘길 거다. 루시아가 놀라서 민두식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과한 결정 아니에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한 번에. 민두식은 이번만큼은 단호했어요. 설희 씨, 내가 잘못 사랑했고, 잘못 믿었고, 잘못 키웠다. 그 대가를 나도 치르는 중이야. 내 재산 다 가져가도 좋아. 대신 이 집안에 더 이상 가짜는 없게 만들어줘. 진짜 태양은 당신이 돼야 해. 나는 이미 끝난 해고. 그 말에 루시아, 아니 백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남자를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진짜 사과에 가까운 말을 듣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안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민경채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짐을 싸고 있었어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가던 옷장 속 드레스들이 이제는 그냥 쓰레기처럼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그 옆에서 공 실장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경채야, 엄마가 잘못했어. 이렇게 키우려고 바꾼 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얼굴 보려고 바꾼 거 아닌데. 민경채는 멍하니 웃었어요. 엄마. 이제 와서 엄마야? 평생 아가씨 거리던 사람이 오늘부터 엄마야? 공 실장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래, 내 엄마야.
피 섞인 너 하나 잘 살아보라고 그딴 짓을 했던 미친 여자야. 그러니까 날 미워해. 대신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제발 내 다리로 도망치지 말고 내 다리로 견뎌라. 응. 민경채는 그 말을 듣고도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지막 가방 하나를 닫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강유통 본사 옥상.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난간 끝에 민경채가 서 있었고 한 손에는 오래된 머리핀이 쥐어져 있었어요. 미소가 어릴 때 쓰던 싸구려 플라스틱 머리핀이었죠. 미소야. 엄마가 널 죽였네. 엄마가 널 밀어냈네. 민경채는 사라진 공기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죠. 사람들 말대로면 난 가짜 딸이래. 가짜 회장 딸, 가짜 사장, 가짜 엄마. 근데 너한테만큼은 진짜 엄마이고 싶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발끝이 난간 끝을 슬쩍 넘어갔어요. 비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이 미끄러웠고 조금만 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면 그대로 추락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때 뒤에서 문이 벌컥 열리고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민경채, 거기서 멈춰. 루시아, 아니 백설이었습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히 살아있었어요. 웃기지 마요. 민경채가 어깨를 떨며 웃었어요. 이제 와서 누가 누구를 살려요? 당신도 내 인생 망가뜨린 사람 중 하나잖아요. 나 당신한테 미소 뺏겼어요. 내 딸이었는데 평생 남의 딸로 자라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루시아도 울고 있었어요. 맞아. 나도 죄 있어. 모르고 키웠어도 결국 남의 딸 키운 거고 너 딸은 못 지켰지. 그래도 지금 여기서 떨어지는 건 그 아이에 대한 사과가 아니야. 도망이야, 경채야. 민경채는 절규하듯 소리쳤어요. 도망이라도 치고 싶어. 매일 숨 쉬는 것보다 차라리 떨어지는 게 더 편할 것 같다고. 내가 눈만 뜨면 미소가 보여. 그날 병원 복도, 그 아이 몸이 식어가던 장면, 공실장 아니, 엄마가 오늘 고백한 그 말까지. 하루에도 100번씩 반복돼. 이게 지옥 아니면 뭐야? 루시아가 난간 가까이 다가가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 너 지옥이야. 근데 내가 떨어진다고 그 지옥이 끝날까? 아니야. 너 떨어지면 미소는 다시 한 번 버려지는 거야. 이번엔 엄마한테서. 민경채의 손이 잠시 떨렸어요. 난간 위로 반쯤 올라간 발이 아주 조금 뒤로 밀려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이 죄를 갚을 수 있는데? 루시아는 피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거. 하루에 한 번씩 미수한테 말하러 가는 거. 미안하다. 오늘도 겨우 살아있다. 그렇게 평생 사는 게 내 벌이야. 떨어져 죽는 건 벌이 아니고 도망이라고. 그 순간 비가 더 거세게 쏟아졌어요. 미끄러운 바닥에서 민경채의 발이 미끄러지며 몸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루시아가 비명을 지르며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몸이 함께 난간에 매달렸고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서로를 붙들고 있었어요. 아래는 까마득한 어둠이었고 위에는 비와 바람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었어요. 살아, 민경채. 루시아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어요. 살아서 감옥 가. 살아서 매일 미소한테 무릎 꿇어. 그게 엄마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야. 한참을 그렇게 매달려 있다가 결국 보안 요원들과 직원들이 달려와 두 사람을 끌어올렸어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이 도착했고 민경채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경채 씨, 살인 방조 및 횡령, 사문서 위조, 교통사고, 은폐 등 다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루시아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소야, 보고 있지? 이제라도 내 엄마가 벌 받으러 가.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모두가 예상하면서도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던 자리에서 열렸어요. 민두식이 직접 주도한 기자회견이었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민두식이 단상에 섰어요. 그 옆에는 루시아, 문태경, 세리, 그리고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게 둘러싸인 공 실장이 서 있었어요. 민경채는 이미 구치소로 넘겨진 뒤였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의 죄를 공개하러 나왔습니다. 민두식이 말했어요. 남의 자식 빼앗아 딸이라 부르고 가짜 딸을 진짜라 믿고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키웠던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야. 기자들이 숨죽이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첫째, 민두식이 손가락 하나를 폈어요. 민세리, 내 딸 아니다. 이 집안 재산, 세리한테 한 푼도 안 물려줄 거다. 대신 세리는 루시아, 아니 백설이 씨 딸이다. 그리고 김선재, 내 딸이기도 하지. 둘째 손가락이 세워졌어요. 둘째, 민경채, 내 딸 아니다. 공실장 내 딸이다. 그래서 오늘부로 난 공식적으로 파양한다. 유원장에서 이름 지워라. 회장실에서도 사진 다 떼라.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어요. 재벌 회장이 카메라 앞에서 친딸 파양을 선언했다. 이 문장만으로도 내일 아침 헤드라인은 다 뻔했죠. 셋째, 마지막 손가락이 세워졌어요. 내가 가진 전 재산과 지분 전부 루시아 씨에게 넘긴다. 이 집안의 진짜 피해자이기도 하고 이제 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 사람이라고 내가 늦게나마 인정한다. 루시아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회장님,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전 그저 제 딸만 찾고 제 인생만 돌려받고 싶었어요. 민두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설혜 씨, 그게 다야. 당신 인생 돌려주고, 당신 딸 돌려주고, 당신 집은 돌려주면 나는 비로소 죗값 조금 치른 거야. 나머지는 감옥 가서 치르게 될 거고. 그 말과 동시에 문태경이 앞으로 한 발자국 나섰어요. 민강유통은 앞으로 회장 루시아, 대표이사 문태경 체제로 갑니다. 우리는 이 집안이 저지른 죄를 숨기지 않을 겁니다. 잘못된 승계, 출생 조작, 비자금, 사고 은폐, 전부 재조사 요청 넣겠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발하듯 터졌어요. 그 순간 기자들 뒤편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한 남자가 수갑을 찬 채 끌려오다가 갑자기 몸부림을 치며 소리쳤어요. 안 끝났어.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아. 민강은 내 거야. 내 딸 세리가. 김선재였습니다. 영장 집행 도중에 마지막 발악을 하러 끌려온 거였죠. 김선재가 몸을 비틀며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에 고꾸라졌어요. 가슴이 숨이. 경찰들이 당황해서 부축했지만 이미 얼굴이 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지만 맥이 잡히지 않았어요. 김선재는 그렇게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버렸어요. 마지막까지 욕심만 잔뜩 품은 채 한 번도 진심으로 딸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한 사람의 결말이었죠. 세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끝내 울지 못했어요. 눈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 실장은 결국 구속됐고 민경채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한마디 했어요. 무기징역이면 미소가 날 용서해 줄까? 아니면 평생 꿈에서 나를 죽이러 올까? 누구도 그 말에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스텔라장은 살인미수, 교통사고, 은폐, 증거인멸 등 온갖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첫 공판을 앞두고 심장질환으로 쓰러졌어요. 살아나긴 했지만 반신불수가 되어 휠체어에 앉게 되었고 그녀가 평생 사랑했고 지키려 했던 호세의 집안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그 집이 아니었죠. 민두식은 긴 구속 수사를 앞두고 스스로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도망 안 간다. 살 만큼 살았다. 남은 인생 감옥에서 썩으면서 내가 한 짓들 하나하나 떠올리겠다. 그게 나한테 남은 벌이지. 그리고 마지막. 민강유통의 새 회장실에는 이제 더 이상 가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지 않았어요. 그 대신 딱 2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의 세리와 미소가 함께 웃던 합성 사진. 다른 하나는 문태경과 루시아, 아니 백설이가 민강유통 신사옥 앞에서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어느 날 퇴근길, 문태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좀 끝난 느낌 드세요? 백설이는 창밖 노을을 보며 대답했어요. 복수는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상처는 아마 평생 안 끝날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이 상처 안고 살아도 되겠다 싶어요. 내 딸 셀이 내 곁에 있고 그 아이가 언니 대신 사는 마음으로 버텨준다고 하니까. 문태경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회장님으로 사시죠. 백설애 씨도 엄마도 회장님도 다 한꺼번에 하셔야 합니다. 백설이는 살짝 웃었어요. 그럼 태경 씨는요? 언제까지 본부장 할 거예요? 전 평생 설희 씨 편으로 있죠. 직함이 뭐든 상관없어요. 그 말에 백설이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태양을 삼킨 채 버티던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는 기분이었죠. 거짓말로 시작된 집안, 가짜 딸과 가짜 손녀, 뒤늦게 살아 돌아온 진실과 너무 늦게 알게 된 혈연. 모두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있었어요. 죄를 인정하고 감옥으로 향한 사람들,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키기로 한 사람들. 태양을 삼킨 여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한 번 끝이 나지만 이제부터는 거짓이 아닌 진짜 빛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만 남았습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